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자기주도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주도 학과 자기주도 습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주도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사이클 기억나시나요? 학생이 탐험력, 그러니까 호기심을 느끼고 그 호기심 느낀 거에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얻어낸 사실들에 대한 팩트 혹은 거기에 대한 진실을 본인이 탐구하게 되고 답을 찾아가게 되고 그 답의 맥락,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표현 이런 것들이 탐험력, 질문력, 판단력, 문해력, 어휘력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적절한 사이클로 계속 스스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자기주도력이 높다. 자기주도성이 완성돼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학은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 들은 건 학만 한 거죠.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학입니다. 그래서 학은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하지만 우리가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이 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 습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학을 어떻게 습과 밸런스 있게 가져가냐, 이게 굉장히 키인데, 저는 좀 자기주도적인 관점에서 학을 좀 설명드리고, 자기주도적 관점에서 습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주도적 배움에서 탐험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배움의 출발점이 호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탐험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는 뭔가를 궁금해해야 되고 뭔가의 자극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관심이 생기고 질문이 떠오르고 그 다음 단계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 호기심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늘리려면 아이들이 많이 겪어봐야 돼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탐구해보고 해봐야 되는데 여러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탐구 주제, 다양한 사례들, 다양한 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극을 느끼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또 이게 자기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탐험을 늘려나가는 탐험력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석과 이해 단계, 그러니까 질문력과 판단력을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뇌가 분주해질 때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는 없을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 지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함을 느꼈고 그 궁금함을 느낀 거에 질문을 던져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의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문해력과 어휘인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내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어휘가 필요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도 어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주도적 배움이라는 건 결국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탐험, 질문, 판단, 문해, 어휘가 어, 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자기주도적 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주도력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자기주도 학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탐험력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라는 건 결국 이 우리가 꼼꼼하게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인드맵,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이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쭉 이렇게 목록화, 나열화 하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구성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걸.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에 자극을 느끼고 있고, 어떤 부분에 내가 호기심을 느끼고 있고, 어떤 부분을 파고 들어갈지를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력과 판단력을 늘리려면 질문 노트와 연구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데
뭐 예전 같으면 제가 뭐 공책을 하나 사서 질문 노트를 만들어라.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질문 노트에 적고 시간 내서 스스로 찾는 과정을 좀 해봐라. 그리고 이거를 좀 리서치 노트를 좀 적어서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노션도 있고 에버노트도 있고 또 개인 메모장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툴에다가 적는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툴에다가 뭐 가능하면 저는 노션이나 에버노트를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본인이 그러니까 목록화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하위 페이지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질문 노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서칭을 진행한 리서치 노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만드는 습관을 길러보면 이게 단순히 공부를 하는 데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이 일을 해야 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주도 학을 활성화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자기주도적 익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주도적 습이죠. 우리가 습은 익히는 거잖아요. 익히는 건 어떨 때 익히냐?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숙달을 했을 때 우리가 익혔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실패와 피드백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마치 지난번 제가 짧은 강의 영상에서 이 근육 생성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는 걸 우리가 데미지를 입고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적 익힘의 가장 근본되는 원리가 실패와 피드백이에요. 이 자기주도 습에선 스스로 피드백을 주도적으로 구하거나 만들어야 돼요. 그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답 노트고요. 스피킹 연습을 한다 그러면 녹음이나 영상,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발음을 교정한다 그러면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고 녹음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익히는 과정에서 데미지를 입고 실패를 겪는 거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숙달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은 해요. 연구를 합니다. 질문도 던지고 한 번에 답도 구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통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이걸 알았나? 이걸 적용할 수 있나? 근데 그 과정에서 오답 노트라는 건 자기주도 학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주도 습의 개념입니다. 이 오답 노트까지 가야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왜 틀렸지 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 내가 이거를 좀 이런 관점으로 풀어보면 어땠을까? 내가 틀린 원인이 뭐였을까? 개선 방안이 뭐였을까?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순간순간 암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간에서 풀이가 길을 잃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적어라. 내가 아는 문제라도 처음부터 식을 정리해 가면서 적어라. 그래야 길을 잃는 게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왜 틀렸지? 뭘 개선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게 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실전 적용하고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습은 조금 더 근육을 키우는 생성 원리에 가깝고 학은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방법에 가까운데 우리가 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학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질문을 했고 답을 찾았고. 그런데 습은 그 답을 찾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 숙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익힘은 실전과 연관되어야 강해져요. 영어를 배운다면 영어를 대화를 해봐야 되고요. 수학 공식이라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목표와 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학과 습에 대한 캘린더를 나눠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학을 했어. 그러면 이 학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습을 했지를 체크하면서 가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내가 머리로 이론은 이해했고 그럼 이걸 내가 익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왔다. 근데 내가 너무 학만 앞서갔다. 그러면 이 습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학과 습의 순환이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걸 익히고 숙달하는 거를 좀 순환 과정에서 할 때에 이게 이해가 깊어지고 기능이 향상됐다. 이게 바로 자기주도력 사이클 학습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갈 때 처음 배웠던 개념 이상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그다음 또 깊어지는 한 바퀴, 그다음 깊어지는 한 바퀴. 그래서 학습이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요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예를 좀 보여 드릴게요.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보시면 노란색을 좀 그러니까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역사 유튜브를 보다가 실학자들 흥미로운 일화를 접했어요. 그럼 이게 질문력으로 넘어가면 '야 당시 조선시대 사회 문제가 뭐였지?' 요렇게 되는 거고, 이게 판단력으로 넘어가면 교과서, 뭐 유튜브, 미디어,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정보를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양반이라는 단어, 뭐 삼정문란이라는 단어, 실사구시라는 단어, 북학, 균전제 이런 단어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호기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학과 서양 과학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 실학자들은 어떻게 서양 과학을 접했지? 그럼 거기서 또 질문력, 판단력, 어휘력 사이클. 그럼 여기에서 또 나온 걸로 그다음 사이클. 그렇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예시가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아이가 좀 한 사이클이라도 좀 먼저 돌고 그다음 사이클까지 도는 연습을 좀 할 수 있다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아이의 어떤 자기주도력이 굉장히 상승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과 습 둘 중에 하나만 몰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학은 스스로 흥미를 갖고 질문하고 정보 찾고 이해를 확장하는 과정이라면, 습은 반복 연습, 실패와 극복, 이걸 통해서 지식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학과 습이 더해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드려봤는데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